2024년 11월 18일 저녁 7시 서울 동부 재래시장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73세 박정희 할머니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반찬가게의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끝이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집에 빨리 가야지. 할머니는 우산을 펴고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사님. 네네, 증언은 꼭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에서 벌어지던 투자 사기 조직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2억씩이나 날렸다고요. 노후 안전 투자라는 달콤한 말로 노인들을 속여 전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일한 고발자였습니다. 이웃 노인 4명이 2억 원을 잃는 걸 직접 목격하고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본 것 다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쓸데없는 짓 하셨더군요. 뭐라고요? 경찰한테 신고, 녹음까지? 그게 할머니가 할 짓입니까? 할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늙은이는 조용히 살아야지. 번쩍이는 칼날. 으악, 아, 아파. 복면의 사내가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골목을 흘러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주변 가게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커튼들이 닫혔습니다.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구석 종이박스 안에서 한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58세 이만수. 이 골목에서 3년째 노숙 생활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뭐야? 지금 비명소리. 만수는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릎을 꿇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칼에 찔린 거야. 만수는 자신의 누더기 점퍼를 벗어 할머니의 배를 눌렀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면 안 돼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동부시장 3번 골목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 상황실에서 답했습니다. 구급차를 바로 출동시키겠다고 지혈을 계속하라고.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온대요. 조금만요.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자. 우리 상관없어.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수건이라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눈 감지 마세요. 피는 계속 흘러나왔고 만수의 손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7시 58분. 할머니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만수는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오후 8시 10분
개복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사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하지만 만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범인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키나 체격이라도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소리 듣고 달려갔을 때 이미 형사들은 연락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괜찮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5%. 화면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만수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피 묻은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혈해 준 거죠? 그 덕에 살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연락을 받은 할머니의 자식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박민호 45세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딸 박수진 42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누더기 옷, 덥수룩한 머리, 노숙자 특유의 냄새. 큰아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딸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돈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눈에 만수는 의심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큰아들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 좀 해주세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발견? 수상하네요. 혹시 같이 있던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수는 경비에게 이끌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인을 의심받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병원 담벼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구걸꾼을 보는 듯한 그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할머니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라 내보냈어요. 뭐라고? 노숙자 같던데 혹시 모르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살렸는데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그는 중견 건설사 대림종합건설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 성실한 가장.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축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2004년 가을, 만수는 회사의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축자재 납품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부실 자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 1200세대, 입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 제보할 것인가?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검찰을 선택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제보 일주일 후 즉각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억 원 배상 판결,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 만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15년, 술로 하루를 지우고 날품 파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동부시장 골목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30년 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자식들은 간병인을 고용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간병인을 잠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니?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오는 날 김밥 한 줄 주시던 1994년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만수는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작업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했습니다. 첫 월급 120만 원. 하지만 아버지의 비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는 전액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닷새를 굶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던 그날, 시장 골목을 지나던 만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청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우산으로 비를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김밥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파요? 밥은 먹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김밥 한 줄. 그리고 할머니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 힘들어도 곧 좋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만수는 김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30년간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봤어요. 당신 목소리를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2주 후 할머니를 습격한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과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조직 전원이 검거되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 23명, 피해액 12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박정희 씨의 제보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범죄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3천만 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청 재개발과 직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정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30년 전에 매각하신 단독주택 부지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았던 그 땅. 그 지역이 이번에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었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40억 원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40억 원. 30년 전 5천만 원에 팔았던 그 땅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돈 관리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안전하게 운용할게요. 자식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억이 아니라 김밥 한 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돈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사람. 이만수였습니다. 퇴원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있다. 할머니는 10억 원을 만수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분식집 창업 비용 5천만 원, 원룸 전세 1억 원,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 자식들은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읽어보면 알 거다. 10억을 왜 남한테 줘요? 딸도 소리쳤습니다. 은인이면 1,0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목숨의 주인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날 밤 어디 있었니? 내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너희는 집에서 자고 있었잖아. 그건 연락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를 살렸어. 하지만 어머니,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목숨은 한 번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만수를 만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요. 만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서류. 가게 하나 해보지 않을래요? 만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잃었고, 일도 잃었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에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받아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거예요. 만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동부시장 입구에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만순의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한 머리, 새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6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 가격은 시장에서 제일 쌌습니다. 하지만 양은 제일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네요. 이 집 떡볶이 맛있어요. 또 올게요. 만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만수는 그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 이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아들도 계속 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너무 정직해서 세상에 밀려난 사람이었다고. 만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녁 식사, 떡볶이 한 접시와 김밥 한 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지?
은혜는 돌고 도는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만순의 분식은 3개의 지점을 냈습니다. 각 지점마다 노숙자 1명씩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만수와 아들은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투자 사기 예방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많은 노인들이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박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4세, 잠결에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장례식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왔던 노숙자들, 사기로부터 구해준 노인들, 30년간 시장에서 정을 나눈 상인들, 그녀의 작은 친절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만수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만수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순의 분식 간판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돈은 늦게 와도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먼저 갚아야 합니다. 자식보다 먼저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기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